좋은 사랑 할 거예요. 사랑해서 아프고 사랑해서 아파 죽을 것 같은 거 말고 즐거운 사랑 할 거예요. 와, 대박이다. 엄청난 플러팅이라고 느꼈었거든요. 저는 되게 사랑에 있어서 용기가 없고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진솔 씨는 그거를 좀 깨부시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윤주님과 함께 책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톡톡 북토크 진행을 맡게 된 MC 한보민입니다. 오늘 1화부터 저희를 찾아주신 게스트분이 있는데요. 들어와 주세요.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25학번 노윤주입니다. 윤주님 반갑습니다. 북토크에 앞서서 혹시 독서를 평소에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책 읽는 거는 워낙 작년부터 좋아했어서 사실 작년에는 거의 80권 가량 책을 읽었었고 올해도 100권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많이 읽으시네요. 저는 그에 비해서 책을 많이 읽지는 않지만 오늘 한번 북토크를 재밌게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토크 1화에서는 이도우 작가님의 사소한 110호의 우편물이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윤주님, 이 책은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는 PD 이건과 작가인 진솔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진솔 씨는 자기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제 표현하지 못했고 이건 씨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엇갈림과 오해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또 진심을 전하는 과정이 따뜻하게 담겨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와, 맞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윤주님과 함께 책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먼저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싸우는 장면에서 좋은 사랑 할 거예요. 사랑해서 아프고 사랑해서 아파 죽을 것 같은 거 말고 즐거운 사랑 할 거예요. 처음부터 애초에 나만을 봐주는 사랑이요. 라는 문장이 되게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나만을 봐주는 사람, 그리고 같이 있을 때 날 아프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랑을 계속 찾아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그렇게 지금까지 망가지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이 과연 정말로 사랑일까? 라는 질문도 스스로 던져보게 됐던 그런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던져보신 그 질문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런 아프지 않은 사랑을 추구하는 이유는 또 반대로 모순적이지만 누구보다 아픈 사랑을 많이 하고 있고 너무 힘든 사랑을 많이 하고 있어서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자신한테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굳이 한 구절을 꼽자면 이 책의 또 유명한 구절이죠. 네 사랑이 무사하기를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랑이 무사하기를 이라는 그 구절이 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윤주님은 이 문장이 말하는 사랑 혹시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굉장히 내 사랑이 무사하니까 너의 사랑도 무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 정말 진정한 사랑의 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런 형태의 사랑도 언제쯤 한 번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총 2번 등장을 하는데요. 네, 책을 맞아요. 읽으면서 일단 처음에는 공진솔이 이건이 다른 그 엘이라는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이 딱 나오잖아요. 네. 윤주님이라면 좋아하는 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언제든 응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누구를 사랑하면 내 행복보다 그 사람의 행복이 조금 더 우선시 되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의 사랑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는 오히려 이거를 읽으면서, 아, 만약에 내가 공진솔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사랑이 나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면, 응원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반대로 들었거든요. 네. 특히나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때는 실제로 제 마음을 오히려 접게 되고 그 사람에게 제가 전했던 그런 사랑까지 뭔가 철수를 하게 됐었어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는 아,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대단하다. 신기하다라는 그런 감정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혹시 진솔이 처음으로 용기 내서 건에게 고백을 했던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진솔에게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작품 속 이거는 혹시 진솔을 언제부터 사랑하기 시작한 것 같은지. 아마 이거는 이때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우선 책에서 보면 그래서 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진솔 씨는 나한테 일기장 같은 사람이에요. 수첩에 몇 줄 적는 것처럼 꼭 진솔 씨한테 하루를 정리하게 되잖아요. 뭐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문장 안에 사실 내가 은연중에 그 사람의 하루의 마무리에도 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내 하루 끝에도 그 사람이 있음에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본인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부터 진솔 씨에 대한 마음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공감이 되는 네. 딱 그 부분인데요. 저도 그 문자로 디어 다이어리였나요? 뭔가 딱 그런 문자가 온 거를 봤을 때, 와, 대박이다. 엄청난 플러팅이라고 네.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찬가지로 이건이 진솔에 대한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아서 완전 그때가 딱 이건의 마음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맞아요. 네.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는 사실 이건과 진솔 말고도 엘이나 선우, 뭐 희연, 그리고 이필관 할아버지 등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윤주님 혹시 어떤 인물에게 가장 마음이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책의 주인공인 진솔 씨에게 가장 마음이 갔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대사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아니면 제가 고민했던 것들과 연관되는 대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를 사실 거의 진솔 씨에게 투영하면서 책을 읽었었거든요. 저랑 진솔 씨랑 그러면서도 다른 점은 저는 되게 사랑에 있어서 용기가 없고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진솔 씨는 그거를 좀 깨부시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제가 조금 더 배우기도 했었어서 저는 진솔 씨에게 가장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주인공은 주인공인 이유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책 속에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번에는 이걸 우리의 현실과 조금 연결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현실에서는 진솔과 이건처럼 서로에게 진심이 잘 전달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진심이 늦게 전달되거나 아니면 아예 전달이 되지 않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는 왜 서로에게 솔직하게 진심을 전하기 어려운 걸까요? 저는 거절을 당한 경험, 나의 감정을 수용받지 못한 경험들이 모여서 그렇게 용기가 없고 내가 진심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 아기들을 보면 되게 그 가슴에 있는 감정들을 정말 잘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오히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더 힘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나의 사랑이나 아니면 내가 주는 감정들을 거절당한 경험이 여러 번 쌓이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내가 이 용기를 낼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진실을 말하기 조금 어려워지고 막막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거절당한 경험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점점 거절을 당하고 그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점점 내 진심을 내비치기가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만약에 윤주님이었다면 진솔처럼 용기를 내서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과정이 굉장히 저한테 어렵겠지만 그래도 용기는 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절당한 경험이 많다 보니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소심해지게 되니까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나도 진솔 씨처럼 용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까지 가진 생각들 때문에 바로 막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길게 생각하면서 저한테 맞는 방식으로 용기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다른데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건이 에리를 좋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뭔가 내가 고백을 해도 거절할 것이라는 미래를 미리 알고 있고 그 거절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이미 좀 속단을 하고 금방 그 마음을 돌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저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현대 사회에서 뭔가 진실된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기가 참 어렵구나. 참 맞아요. 소설처럼 되기가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윤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뭔가 나만의 방식으로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갈구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사소한 110호의 우편물, 이 책에서는 진심이 전달되는 순간만큼이나 이런 오해와 갈등의 순간도 꽤 많았었는데요. 읽으면서 저도 좀 내가 평소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쉽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좀 쉽게 오해하게 될까요? 저는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에서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으로 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불변한 진리나 아니면 어떤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거나 아니면 뭐 속단하거나 하지 않지만, 이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사이에서 오해를 하고 서로 엇갈리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각자의 해석과 각자의 의미 부여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쵸. 이게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사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오해가 불러일으켜지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윤주님도 어떤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오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의 관계는 거의 오해와 엇갈림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친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안 좋은 말일 여지가 있다면 늘 그냥 오해하고 속단해버리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해를 지금도 많이 줄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그래도 계속 사랑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뭔가 상대방이 했던 말이나 또 제가 뱉은 말에 대한 상대방의 행동만 보고 어떻게 그 말 하지 말걸 이러고도 막 네,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하고 왜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나한테 했을까?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막 저 혼자서 몇 날 며칠을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요 오해나 그런 갈등이 굉장히 우리 일상에서 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오해나 갈등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해와 같은 것들은 다 이제 관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섣불리 오해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도 나는 이만큼의 마음을 주고 있는데 왜 그쪽에서는 그만큼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거지? 라고 실제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계속해서 한다면 이 관계 자체를 스스로 불안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그냥 그 사람한테도 나한테도 이 관계가 좋게 유지되지는 않고 계속 위태롭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에 연장선으로 서로에게 서로의 진심을 조금 더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면 오해나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후회했던 순간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사소한 후회이긴 한데 토익 시험을 일찍 보지 않은 것을 최근에 많이 후회했습니다. 사실 교환학생을 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려면은 영어 시험을 좀 더 일찍 봤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가 밀리게 됐는데 전 최근에 그런
사소한 후회를 했었습니다. 혹시 윤주님도 이런 후회했던 순간이 있으신지? 저는 인간관계 안에서 후회를 한 적이 정말 딱 한 번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저도 되게 불안했던 상황이라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2시간씩, 3시간씩 저를 보러 왕복으로 10시간이 넘는 친구들도 와주는데 그 마음이 저한테는 확신으로 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좋아해, 그리고 뭐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참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가 떠나버리고 나서야 제가 내가 조금 더 나도 그래 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올해 초에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용기를 조금 더 내서 실제로 그 친구랑 많이 풀고 결국에 좀 잘 해결이 되어서 지금 뭔가 인간관계에서 크게 후회가 된다라는 지점을 꼽자면 그때 조금 더 일찍 돌아가서 내가 말할 걸이라는 후회가 조금 남습니다. 그래도 그 후회를 영원한 후회, 앞으로 계속되는 후회로 남기지 않고 또 직접 용기를 내셔서 그 관계를 풀어나갔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도우 작가님의 사소한 110호의 우편물이라는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책 속의 장면과 우리의 현실이 참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 타이밍, 오해, 그리고 기다림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윤주님은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인간관계의 어떤 종류든 사랑에 대한 고민을 요새 굉장히 자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공감이 돼서 저를 투영하게 되는 그런 문장들도 너무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심을 전하는 과정들을 차근차근 보다 보니까 나도 앞으로는 더 그런 내 진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윤주님이 꼭 추천해주고 싶은 또 다른 인생책이 있다면 한 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 인생책은 제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작가님인 김화진 작가님의 동경이라는 소설입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각자의 결함과 불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속에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가진 감정이지만 그들 역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알고 보면 오해일 수도 있는 그런 묘한 감정들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인데요. 밉기도 하고 덜어는 어이없게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랬던 그 저의 친구들이 계속 생각이 나게 했던 그런 책입니다. 저는 지나온 친구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무수한 점들이 맞대져서 만들어왔던 면들이 나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해준 책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소한 110호의 우편물을 읽고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신 분이라면 이 책을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토크 첫 책, 사소한 110호의 우편물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진심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책이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전하지 못한 진심이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한 번쯤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는 또 다른 책으로 만나요. 안녕!